네,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정적 가지 작성 방법과 그리고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앞서서 아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잠깐 이제 짬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라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혹은 여러분의 그 업무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이 새로운 방법인 QCF의 사고 도구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이것의 적용 범위들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거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답니다. 7-1강 부정적 가지의 작성과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부정적 가지 작성 방법과 부정적 가지의 활용 사례 그리고 부정적 가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소회의실에서 부정적 가지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아내의 기침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내가 기침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서재로 이렇게 건너가서 따로 자겠다고 말하면 아내가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결국 아내가 다음날 아침에 나에게 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나는 서재로 가서 따로 자겠다고 말하면 아내가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정이 있으면 불편함을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다음날 아침에 나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서재로 건너가서 따로 자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서재에서 해야 할 급한 일을 설명하고 아내에게 감기약을 챙겨주는 이런 대책, 우리가 예방주사 같은 이런 인젝션을 마련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을 회피하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지 부정적 가지 작성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 가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논리적 인과관계로 생각하여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정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찾아 나가는 그런 논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읽을 때는 부정적 가지도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한다라고 해서 if, then으로 우리가 충분조건 사고라고 했었죠. 그렇게 읽어가면서 가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부정적 결과가 오게 하는 곳을 찾아서 해결책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됩니다. 부정적 가지를 활용하는 곳들은 일단 나의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해보고 내가 부정적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구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너무 미흡한 제안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런 제안을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부정적 가지를 작성하면서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 가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긍정적 가지와 마찬가지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취하는 행동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라고 여기 시작점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끝점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 혹은 상태를 가장 아래쪽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부정적 결과를 맨 위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도 똑같아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는지 우리가 인과관계로 만약 A이면 그러면 B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과관계 사고로 여러분이 이 가지를 기본 줄기를 위로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나 혹은 현재 행동이 여기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요 다음에 오게 되는 이런 중간 단계들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이런 행동을 해서 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나타날 그런 상태들을 여기 기본 줄기에다가 우리가 작성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여기도 저희 가지 작성할 때 가정을 추가하는 방법 배우셨을 텐데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여기 오른쪽에 우리가 가정을 추가를 해서 가지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현재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사이를 우리가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원인과 이 원인이 요 다음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우리가 이렇게 엔드 연결 기호인 바나나를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 가지에서는 우리가 여기 가정을 먼저 적지 않고 여기 기본 줄기를 적은 다음에 이런 긍정적 결과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행동을 이렇게 그려 나갔었는데요. 부정적 가지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가는데요. 여기 기본 줄기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여기도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부정적 결과가 온 곳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한 가정이 무엇이었지? 요 가정을 찾아서 여기다 가위를 그려 주었죠. 요 부정적 결과가 오게 한 요 부정 가지를 찾아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요 대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작성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아래쪽에 취하는 행동,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부정적 결과를 가장 끝점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단계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우리가 가지를 작성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줄기를 우리가 기본 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if then 다시 if then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기본 줄기를 이렇게 작성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플러스,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기본 줄기에서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최종 결과가 왔는데 이런 부정적인 최종 결과가 오게 된 이 가지의 기본 줄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지 줄기를 만들 때 하셔도 되고요. 이 다음 단계에 우리가 가정을 도출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플러스는 긍정적 결과이고요. 제로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거고요. 마이너스는 여기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 원인이 되는 가지를 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세 번째 단계에는 가지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정 때문이다 라고 읽으면서 가정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기본 줄기에 지금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아셨죠?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돼요.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더니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왔는데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걸 요 기본 줄기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긍정이네. 근데 여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야. 여기는 부정적 결과가 왔어라고 하면 부정적 결과가 오게 한 요 가정의 가지를 우리가 잘라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보거나 혹은 여기처럼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곳에서 우리가 가정을 잘라서 이런 해결책을 마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내가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중간 단계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엔 이제 긍정적 결과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 결과가 오고 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온다. 왜냐하면 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정도 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부정적 가지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소회의실에서 부정적 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환자 예약 관리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부정적 가지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병원에서 예약 환자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약 환자에게 미리 예약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 결과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응급실에 응급 환자 진료가 줄어들었다. 전에는 예약 환자 노쇼 시간에 의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응급실의 응급 환자 진료가 줄어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가지를 작성할 때 가장 아래쪽에 시작점에는 어떤 시작되는 행동을 적어보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끝점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적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환자 예약 관리의 예시에서는 어떤 게 시작점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네. 일단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렸어요. 여기 보면 예약 환자에게 미리 예약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율은 높아졌는데 응급실에 응급 환자 진료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장 아래 시작점에다는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린다라는 이런 행동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점에는 이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응급 환자의 의사의 응급 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린다,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알린다라는 현재 상태가 가져오게 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라도 뭐뭐 했었다라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요거를 현재 시점으로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게 이제 중간 단계를 삽입을 해보는 건데요. 아까 예시 텍스트를 제가 다시 가져와 봤어요.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리면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알리면 네, 그 결과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예약 환자들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이 줄어든대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의사의 응급 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드는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지? 예약 시간 알렸는데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게 된 가정은 무엇일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설명문을 더 추가를 해서 가정을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리면 예약 환자들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예약 미리 알림은 노쇼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약 환자들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면
응급환자 진료 시간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노쇼 시간을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진료 시간이 줄어들면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응급환자 진료 건수는 진료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가지를 완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자와 상자 사이에 화살표를 그리고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기에 여기에다가 AND 연결 기호인 바나나도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본 줄기에서 우리가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곳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죠. 최종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기본 줄기에서 예약 환자 준수율이 높아지면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는 건 긍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플러스를 이렇게 그려 놓아 봤고요. 응급환자 진료 시간이 줄어드는 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봤어요. 응급환자의 진료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역시나 부정적 결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지를 잘라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기본 줄기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된 곳,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한 가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게 되는데요. 응급환자의 진료 건수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오게 한 가정을 찾아보았더니 이 가정에는 현재 우리는 노쇼 시간을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을 우리가 잘라요.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정가지를 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부정가지를 쳤다면 요거 대신에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 대책으로 우리는 간호사가 응급환자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요청한다라는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약 환자들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료를 요청한다. 그러면 응급환자 진료 시간이 확보될 수 있겠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이 확보되면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정을 검토해서 부정적 결과가 오게 한 가정을 찾아가서 이 부정적 가지를 자르고 부정 가지치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긍정적 결과가 오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부정 가지치기를 하고 부정 가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정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나 혹은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할 때도 이 부정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에듀케이션에 여러분이 교육에 사용을 할 때는 뭔가 여기에 끝점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먼저 놓고 그리기보다는 이제 행동 변화를 스스로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신다면 부정가지를 작성하도록 할 때 이 부분만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에게 네가 무례하게 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은 내가 예절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절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선생님은 나에게 화를 내세요. 선생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은 나를 벌하시게 돼요. 선생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되지? 나는 기분이 나빠져요. 라고 하고 여기에 필요한 가정들도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가정을 채우도록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굴면 선생님은 내가 예절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걸까? 왜냐하면 상자에 채워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선생님에게 무리하게 굴면 네가 기분이 나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네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런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요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가지를 쳐가지고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본다면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군다라는 행동을 했는데요. 왜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군다라는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지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름을 그려가면서 해결책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배우실 구름에서 또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면 시작되는 이 행동만 올려놓으시고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스스로 발견해서 이런 행동을 변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8시 40분까지 이제 소회의실에 들어가셔서 부정적 가지 작성하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들을 부정적 가지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부정적 가지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다시 소개해 드리진 않아도 되겠죠? 네, 실습 시트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멘토님들이 또 도움 주실 거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가위를 마련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부정가지를 치실 때 이렇게 가지를 올려놓으시고 부정가지를 치고 여기에다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여기에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과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긍정적 결과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나나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가지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시 40분까지 저희 부정적 가지 작성해 보도록 하고요. 아직 성함 앞에 조명이 없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소회의실을 열고 그리고 조명 앞에 작성해 주시면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이 소회의실을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소회의실도 선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회의실 열어드리도록 하고요. 8시 40분까지 실습하시고 나오셔서 10분 휴식하도록 할게요. 소회의실 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일단 가지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개념 증명, 실패에서 배우기, 미흡한 제안 다루기와 같이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의 기본 구조인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이 되는 이 줄기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었죠. 시작점은 물론 여기에도 행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독자가 업무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독자가 경영연구원 개설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업무상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개설되는 이런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고객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이런 결과가 오게 될지 이 행동을 여기에다 적어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설명문 왜냐하면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가지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왜냐하면 이렇게 작성해 보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러면 잠재 고객과 거리가 좁혀진다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면을 드러냈는데 고객과의 거리가 좁혀진대요. 그러면 이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뭔가 충분하게 원인이 설명이 되나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정을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해서
또 다른 원인을 여기에다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상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이 아니고 남해가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상태, 이런 현재 상태가 이런 결과, 상태를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이라고도 읽어봤었죠. 지난 시간에 저희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콩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면 콩고의 신발 수출이 유망하다. 왜냐하면 콩고 사람들이 신발의 발 보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 수출이 유망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데 왜 신발을 수출하자고 하는 거지? 뭔가 여기에 또 다른 원인들을 설명해 줄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이라고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 행동과 상태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나는 도중에 잠을 자고 나는 거북이보다 항상 빠르면 나는 잠을 잔 후에도 항상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거북이보다 항상 빠르고 그리고 나는 도중에 잠을 자면 나는 잠을 잔 후에도 항상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일단 뭔가 긍정적까지 부정적까지라고 하지 않고 인과관계로 우리가 가지를 이렇게 그려 나가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라고 한다면 이 책 내용을 가지로 그려 나가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긍정적 가지, 지난 시간에 배우셨었죠? 내가 뭔가 긍정적 기회를 잡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근데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지? 라는 것들을 그려 나갈 수 있겠고요. 부정적 가지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야. 또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해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실패해서 배우거나 미흡한 제안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긍정적 가지의 활용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도 가지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증명에서는요. 뭔가 내가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들이 잘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그려 나갈 때 우리가 이런 개념 증명의 가지를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제품 품질이 개선된다라고 이렇게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경영자들이 이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를 그려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제품 품질이 개선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경영자가 품질 개선 방법의 변화를 납득 수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실제 사례를 만들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경영자가 품질 개선 방법의 변화를 수용한다. 왜냐하면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제품 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볼 수 있겠네요. 또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작성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의미이니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빠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뭔가 그 사용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구글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 그리고 빠른 실패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피드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원인을 규명하면서 실패를 다시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이럴 때도 우리가 부정적 가지를 그려서 실패를 통해 내가
뭔가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된 원인들을 찾아서 내가 이런 실패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끼의 실패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토끼는 나는 거북이보다 항상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주를 하는 도중에 잠을 잤죠. 그러면 나는 잠을 잔 후에도 항상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어 라는 이런 긍정적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보면 어때요? 나는 거북이보다 항상 빠르고 그리고 내가 도중에 잠을 자면 내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경주에 지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진 이유가 뭐지? 아, 내가 경주 도중에 잠을 자서 내가 지게 되었구나. 아, 나는 경주 도중에 잠을 자지 말아야겠어 라고 해서 내가 이 가지를 그려보면서 내가 이런 부정적 결과가 왔으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제안 다루기 같은 경우는 아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친구나 동료, 상사, 배우자 등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제안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바로 내가 답하지를 못하죠. 아, 네, 그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뭔가 생각을 해보고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게 되나요? 뭔가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망설이고 이렇게 좀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죠.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제안이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제안에 대해서 뭔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그런 평가로 그러니까 비평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서 관계가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가 가지를 그리면서 알아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상대방이 제안한 것이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를 그려보고 상대방에게 이 가지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일단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아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뭔가 반감이 먼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제안이 이런 부분은 정말 좋네요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는지 먼저 이걸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네가 제안한 것이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를 부정적 가지를 그리면서 우리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가지를 한번 읽어봐 줄 수 있겠고요. 또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가지를 굳이 읽어주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걸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 스스로가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스스로 내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스로 찾아 나가도록 해보면 이런 미흡한 제안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상하지 않게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런 제안들을 다루어 나가고 또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엘리 골드랩 박사가 쓴 It's Not Luck이라는 책 속에는 아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책 속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 20세인 아들이 다가와 출장 기간 동안 나의 차를 관리해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자기도
자기가 기름도 넣으면서 쓰다가 내가 돌아오면 잘 닦아서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아들은 믿을 만한 녀석이고 운전도 제법 잘한다. 그렇지만 그 제안이 내게 약간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차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시겠나요? 저도 저희 아들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가지를 그려봐야겠어요. 자, 이런 일로 뭔가 성가신 일이 생기면 부자 관계에 금이 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선뜻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셨나요? 네. 일단 아까 우리 그 미흡한 제안 다루기에서 네가 제안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떤 긍정적 결과가 오게 될지를 먼저 보여줘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결과, 아들에게 차를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일단 내가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아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들이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는 자동차로 인해서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필요한 경우에 내 자동차를 빌려 쓰자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번 빌려주면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 차를 쓰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부정적 가지로 그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출장을 가면 내 차를 네가 관리를 해 라고 이제 그 나와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지를 그려보는 거죠. 내가 출장 가면 네가 이 차를 관리를 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네가 내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지. 그러면 너는 내 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걸 오래 쓰다 보면 사용하는 습관이 되고 사용 권리도 생기기 때문이야. 네 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네게 차를 못 쓰게 말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돼. 내가 돌아오면 나는 내 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어, 네가 너에게 차를 못 쓰게 말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서로 불편해져. 왜냐하면 나는 내 차를 함께 쓸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불편해진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하나의 가지를 그려 나갔고요. 또 내가 출장 가면 내 차를 네가 관리를 했을 때 우리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쪽에서도 부정적 가지를 이렇게 그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꼭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것처럼 하나의 줄기로만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과가 오게 된다면 이렇게 가지를 정말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면 네가 차를 관리하면 너는 먼 곳으로 차를 몰고 가고 그러면 너는 도움이 다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수리비나 문서, 서명 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발생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다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면 나는 너를 돕기 위해 급거 귀국을 해야 돼.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 가지를 그려놓고 이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지 이것을 말하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도록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책 속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그저 이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로만 해석할 테니까요. 나는 애써 자세하게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 하는데 아내가 눈치를 줬다. 꺼내려던 말을 도로 삼키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데이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거라. 다음 주까지는 출장을 안 가니까 라고 해서 혹시 앞으로 2달 동안은 아버지 차를 안 쓰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결책들을 내놓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가지를 그리면서 이렇게 찾아 나갔고요. 아들이 내놓은 이런 미흡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가지를 그리면서 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가지는 기본 구조를 보면 행동, 상태, 가정,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또 오게 되는지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려 나가게 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정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나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콩고의 신발을 수출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콩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콩고의 신발을 수출할지 수출하지 않을지가 정해졌던 것처럼 이미 정해진 것,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를 그리면서 찾아 나가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가정들을 하고 있고 고정관념들을 가정 속에 또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채우면서 정해진 것의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바로 기본 줄기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정해진 것, 원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가지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다면 가정에 도전하면서 아까 부정 결과를 가져온 부정 가지치기, 가지를 자르는 걸 해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정에 도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부정 가지를 치는 것 또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구름을 배우시면서도 가정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를 또 배우실 텐데요. 가정에 도전하면서 이 가정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개선의 길을 또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발상을 전환하면서 또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 나가보면서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거나 예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부정적 가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부정적 가지 작성하기 관련해서 사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